106회 세무이급 일반전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3월 20일 자, 3월 20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300주를 15,000원에 취득했네. 300주 곱하기 15,000원에 취득했던 겁니다. 근데 얼마에? 1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수령하였다. 요거 계산하면은 450만원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510만원. 요거 분개하면 대변에 자기주식 450만원. 자, 보통예금 수령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510만원. 자,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60만원. 그죠?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상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조회해봐라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어디에 조회하느냐? 합계잔의 시산표 3월 20일 조회하세요. 합계잔의 시산표 3월 20일 조회에서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을 봅니다.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에 혹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처분이익이 있는데 처분이익이 있죠.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 처분 손실이 있나 확인하세요. 있습니까? 있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가 있죠? 30만원 있죠. 상계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30만원 상계하는 겁니다. 자, 처분이익이 나올 예정이다 말이야. 그러면 처분 손실이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분이익이 바뀌죠. 처분이익이 30만원으로 바뀝니다. 세무이급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3월 31일 액면 1억원의 사채를 1억 200만원에 발행합니다. 그럼 대변의 사채 액면 1억 액면 1억 전에 보통예금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1억 200. 그러면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200만원이 나오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있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는 거야.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회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역시 조회를 해야 됩니다. 3월 31일을 조회를 해서 3월 31일 조회해서 비유동부채의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있나 확인해야 돼. 없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있으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하고 상계해야 됩니다. 있으면 상계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4월 30일 자, 다음은 4월 급여내역에서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며 보통요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거기 보면은 영업부 박유미 총급여 240 있죠. 240 동그라미. 그 밑에 제조부 이옥섭 210만원 210만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차감 공제 합계 있죠. 맨 밑에 46만 4,230원 동그라미
바로 오른쪽에 있는 435,770원 동그라미 4개 쳤죠? 4개 쳤습니다. 자, 4개 쳤으면 이 4개 가지고 분배하는 겁니다. 영업부는 급여 240. 자, 제조부가 얼마? 210만 원이죠. 여기 이제 임금이죠. 근데 만약에 500번대 급여가 있으면은 그것도 맞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왜 정확하게 말을 안 했죠? 제조부만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요거는 급여 800번대, 얘는 500번대 임금. 만약에 500번대 급여 있으면 500번대 급여 그것도 맞다 해줘야 된다. 예수금 46만 4,230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계산할 필요 없죠. 땡땡땡 해서 프로그램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5월 13일 들어갑니다. 자, 지난해로부터 외상 매출금 5천만 원을 조기회수 대변에 외상 매출금 5천만 원. 자, 할인 1% 할인입니다. 자, 1% 5천만 원에 1%면은 50만 원 되겠죠. 자, 50만 원 할인합니다. 50만 원 할인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받았죠. 나머지 보통예금 땡땡땡 이러면 되죠. 요때 계정 과목 뭐죠?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 할인,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 할인, 그게 매출 할인하고 나와 있죠. 네, 여기서 나중에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죠. 자, 매출 할인 조회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제품 매출했죠. 그래서 제품 매출 할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8월 25일. 자, 2022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미납세 500만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함 이렇게 되어 있네. 납부지원 가산세. 자, 이게 뭐냐면은 1기 확정 때 1기 확정이면 6월 30일 6월 30일 날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급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부가세 정리, 대변에 부가세 대거금 해가지고 미지급 세금 500만원 요렇게 처리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원래 언제 납부해야 돼? 이게 6월 30일이거든. 그러면 다음 달 25일 7월 25일까지 이거 납부했어야 되죠. 7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이야? 8월 25일이죠. 오, 늦었죠? 늦은 거야. 자, 어쨌든 자, 요거를 지급합니다. 요거 차변에 미지급 세금 500만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늦게 냈죠? 가산세가 있다. 가산세 20만원. 그 가산세 세금과 공과 잡습니다. 800번대 세금과 공과. 가산세,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거 있죠? 예,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세 잡습니다. 과태료, 가산세. 자, 가산세 자주 나옵니다. 예, 세금과 공과 잡아야 돼. 왜? 늦게 냈죠? 가산세
이거를 뭘로 납부했다? 국민카드로 납부했죠. 국민카드면 뭐죠? 미지급금이죠. 국민카드, 미지급금, 국민카드 얼마? 52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줄까지. 그런데 하면서 수수료 또 2% 또 부과했죠. 그죠? 수수료 2%를 또 부과했습니다. 수수료 2%. 그러면 2%면 얼마죠? 요거 2%면은 곱하기 2% 104,000원? 104,000원이죠. 요거 또 부과했대. 그러면은 그 2% 104,000원 이거는 또 수수료 비용 잡아라라고 나와 있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수수료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라. 그래가지고 얘도 104,000원 더하면 530만 4천원 요렇게 해라. 아이고 복잡해라. 자, 문제상에서 계정 과목을 친절하게 내줬습니다. 가산세는 세금 가공과 잡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잡아라 라고 친절하게 내줬습니다. 자, 결산 1, 2, 3번 수동 1, 2, 3번 수동이죠. 1번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50만원이다. 자, 소모품 문제 보면은 뭘 해야 되죠?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 이거부터 봐야 되죠. 자, 무엇으로 처리했다? 전액 자산으로 계산한 일이 되죠. 그럼 대변의 소모품. 자, 대변의 소모품이면 차변에는 뭐다? 소모품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은 자산 처리는 사용액을 쓰라라고 그랬죠. 그죠? 자산 처리는 사용액, 사용액 80만원 취득했는데 구입했는데 50만원 미사용, 그럼 사용액은 얼마죠? 30만원이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정기에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맨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환율이 1,500원이었죠. 그런데 정기 말에 1,575원 이래가지고 외화 환산 이익 잡았겠네. 그죠? 외화 환산 이익 잡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얘 가격은 1,575원이 됩니다. 계산하면 1,575만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환율이 얼마다? 1,545원 됐죠. 계산하면 1,545만원.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다. 줄었죠? 30만원 감소되었네.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30만원. 대변에 뭐 잡아야 되나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자, 부채가 감소되었으니까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거래처 하나은행. 자, 그 다음에 3번. 이 3번이 이제 매도 가능 정권이죠.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정권에 대하여 결산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거 맨 끝에 공정가치가 3,000원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앞전에 어떻게 됐다? 앞전에는 2,000원짜리가 3,300원 돼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3,000원 된 거죠? 올랐다가 떨어지죠. 또는 내렸다가 올라가죠. 이런 건 골치 아픈 거예요. 오르다가 오르고 이러면 간단해.
내리고 또 내리고 이런 거는 간단합니다. 근데 올랐다가 내려버렸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취득했을 때 자, 100주 그때 얼마? 2,000원이었죠. 계산하면 20만 원. 요때 분명히 매도 가능 정권 20만 원 요렇게 처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전에 2021년 자 평가했죠. 요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곱하기 3,300원에 그죠? 올랐죠? 2,000원에 취득했었는데 3,3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 33만원 13만원 올랐네. 그럼 이렇게 붕괴했었을 겁니다. 매도 가능 정권 13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정권 평가이익 13만원 이렇게 붕괴했었을 거거든. 그죠? 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2022년 또 평가합니다. 이제는 얼마? 3,000원 돼 있죠. 곱하기 3,000원 어떻게? 30만원 돼 있죠. 그러면 33만원이었는데 그죠? 33만원이었죠. 매도 가능 정권 33만원이었는데 이제 30만원 돼 있거든. 어떻게? 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떨어졌죠. 대변에 매도 가능 정권 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이죠. 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이 3만원이 나올 예정인데 혹시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이 있나 확인해야 돼. 있었죠? 얼마? 13만원이나 있었죠. 요거 상기.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 얼마? 3만원. 그럼 뭐야? 이거 없네? 요렇게 분류가 됩니다. 충격이죠? 매도 가능 정권 나오면은 긴장해라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맨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매도 가능 정권 20만원, 현금 20만원 그대로죠? 자, 그에 평가합니다. 2,000원이 3,300원 되니까 처음이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하는데 처음이니까 13만원 올랐네. 매도 가능 정권 13만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 13만원입니다. 얘 자본이죠? 자본입니다. 자, 요번에 평가 손실이 나올 예정이죠? 3,000원에 평가했으니까 떨어졌잖아. 얘도 자본이죠? 똑같은 자본이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같이 아닙니다. 요번에 평가 손실이 3만원이 나올 예정이죠? 그러면 평가 이익이 있나 확인해서 상계 처분입니다. 요거 상계, 그럼 평가 손실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평가 이익이 3만 원이에요? 그렇죠. 3만 원. 평가 13만 원 있었지? 3만 원 상계. 이때까지는 상계하고 나머지 평가 손실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 너무 많았잖아. 3만 원 상계. 정리 잘 해놓고요. 자, 그러면 요 수동결산을 그죠?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합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소모품 B 800번 되죠? 영업부 30 대변에 소모품 30 차변에 아까 외화 장기 차입금 그렇죠. 하나은행 이런 하나은행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3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2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2 3만원 대변에 이런 매도가능증권 178번 매도가능증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동결산 들어갑니다. 4번 자, 대손이죠. 자, 자동결산 들어갑니다.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대손 상각 클릭을 해서 금액은 무시하세요. 자, 하는 방법만 하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과 바드름 잔액이라 했으니까 나머지는 삭제하고요. 얘 둘이만 남았죠? 결산 반영. 그럼 반영이 되었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됐지만 쭉 내리면 매출 총입 판관비 밑에 있죠? 이렇게 반영됐고요. 그 다음 법인세 내려갑니다. 맨 밑에 법인세. 자, 선납세금 900만원 있네. 이미 납부한 거 900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자, 당기 법인세 추산액이 얼마죠? 2천만원이죠. 그죠? 2천만원인데 이미 납부한 게 900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 추가 계산하면 돼? 1100만원이죠. 그죠? 1100만원. 됐나요? 자, 했으면은 뭐 하죠?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자동결산 공개 완료 완성이 되었습니다.